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손해보험 등록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1번에서부터 17번까지 손해보험 상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풍수의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알맞지 않는 것은 1번 풍수의 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총 보험료의 100% 지원 가능하다. 예, 맞는 얘기죠. 2번 태풍, 홍수, 호우, 지진을 대상으로 한다. 풍수해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3번 정부 및 지자체가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1, 2, 3번이 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럼 4번 뭐가 틀렸을까요? 주택만 가입 가능한 게 아니죠. 예, 온실도 가능하고요.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상가, 공장도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재산손해보험금과 땡땡의 합계액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자, 요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용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지만 지문으로도 자주 출제가 되죠. 정답은 뭡니까? 잔존물 제거 비용이죠. 그래서 재산손해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합계액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의 해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을 했습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죠. 예,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 1번은 맞는 내용이네요. 2번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현저한 위험의 변경, 증가와 관련한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할 수 있죠. 보험금을 삭감할 수도 있지만 해지권이 발생을 합니다. 3번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로부터 자, 몇 개월 이내 계약 해지권이 발생을 했는데 몇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죠.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4번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대로 해지할 수 있죠. 보험계약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뇌저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 문제도 올해 조금 보이네요. 자, 배상 책임 손해, 상해 사고로 인한 손해, 용품에 생긴 손해, 요거 다 레저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되죠. 분실은 아니죠. 분실은 제외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의 대인배상, 대인배상입니다. 대인이니까 사람이겠죠. 사망보험금, 휴업보상금, 의료비 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자, 이 중에서 대인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 의료, 후유장애. 이게 대인이죠. 휴업보상금은요. 휴업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에 대한 대인배상보험금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휴업을 했다는 것은 일단 기업과 같이 아니면 이제 장사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영업이익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휴업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특징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의 부활 시 해지됐다 부활하는 거죠. 계약 체결 시와 마찬가지로 고지 의무는 모두 새롭게 다 이행이 돼야 됩니다. 다 적용이 되는 거죠. 1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네요. 2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연체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가 일정 기간 지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납입 최고, 이제 독촉이죠. 보험료 납입하세요라고 하는 납입 최고 기간을 보험회사는 며칠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되느냐? 3일이 아니라 14일이죠. 14일.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을 정하여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세요라고 안내를 해야 됩니다. 3번 장기손해보험의 저축성 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손해보험은 저축성 보험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환급금도 있죠. 보험기간이 몇 년까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느냐 25년이 아니라 1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보험료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할 수 있죠. 해지일로부터 몇 년 이내입니까? 5년이 아니라 3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청약 철회 내지는 취소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입니까? 10일이 아니라 15일이죠.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번 회사는 청약 철회 접수를 했으면 며칠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느냐? 7일이 아니라 3일이죠. 3일.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3번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자 취소할 수 있죠. 그 기간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죠.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맞는 정답은 자동으로 4번이 되겠네요. 청약을 철회할 당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나 계약자가 그 지급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보상해야 되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 종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 안 하죠. 피보험자의 고의로 했다. 사기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어떤 내용일까요? 장기화재보험의 인수제한 물건은 장기종합보험의 보험 목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맞는 내용이네요. 특별약관. 특별약관에서 도난 손해를 담보를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도 보상을 합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자, 신체손해보험금. 상해 질병으로 인한 신체손해보험금은 자, 보험금 지급기한에 그러니까 청구서류를 보험금 지급해 주세요 하는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 외에는 맞는 내용이죠. 그죠? 3번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3번 상해 질병 등 신체손해보험은 가지급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고 보험조사가 사고조사가 완료가 되고 보험금액이 확정된 후 확정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 가지급 보험금을 왜 지급을 합니까? 보험사고조사가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 그때 일정 부분의 보험금을 미리 주겠다는 게 그게 가지급 보험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미리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액이 확정된 이후에 확정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얘는 그냥 보험금이지 가지급 보험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어떤 내용입니까? 보험회사는 만기 환급금 지급 시기가 되면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알려줘야죠. 알려줘야 됩니다. 그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죠. 연금저축보험, 세제. 연금저축보험은 무조건 세제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맞은 것은 1번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죠. 몇 퍼센트 부과됩니까? 12가 아니라 15%죠. 15%가 부과가 됩니다. 2번 연금저축보험은 기본계약 보험료의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다. 퇴직연금 합하면 900만 원, 연금저축보험의 기본계약 보험료는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됐다. 얘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에 부과된 특약보험료. 특약보험료는 보장성이죠. 다른 보험의 보장성 보험료와 합산을 해서 보장성 보험료 납입 시 납입 보험료의 한도 얼마입니까? 100만 원. 다 합쳐서입니다. 100만 원. 그래서 별도로 각각 세액공제 되는 게 아니라 합쳐서 세액공제 하죠. 12%죠. 4번.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저축보험의 연간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가 아니라 12%죠.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하지 않으면은 5,500만 원 이내인 경우의 근로소득자는 15%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금저축보험을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더라도 원래 이렇게 지급받으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자 부득이한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그 사유 요것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계약자 사망, 해외 이주 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2번 계약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2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네요. 2주 이상이 아니죠.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을 해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파산선고 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의 부담금은 사회적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립 비율은 무조건 100%다. 무조건 사회로 적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올해 자주 보이네요. 100%입니다.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책임보험이 아니라 종합보험이죠.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사망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굉장히 중대한 부상, 상해를 입었다. 이거 다 할 수가 있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가. 요거 시험 문제에 출제가 잘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3번 피해자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데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에 특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가입에 특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책임보험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2번 대인배상 완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죠. 얘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자기 차량 손해의 경우 피보험 자동차가 일부 도난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부 도난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자동 사원이 되겠네요. 뭐가 틀렸을까요? 대물배상.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한 사고당 최고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이상을 보험 가입 금액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차종 구분에서 화물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 벌크 트럭, 탱크로리, 살수 자동차. 얘가 다 화물 자동차네. 근데 같은 트럭인데 덤프 트럭이에요. 덤프 트럭은 화물 자동차가 아니라 뭡니까? 구종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구종 의무 가입 건설 기계.
얘는 시험 문제 얘와 유사한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구종 의무 가입 건설기계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구별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상대인배상2에서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어 과실상계 없이 자 우선 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예, 그게 어떤 경우냐? 이제 경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졌는데 이제 상해 12급, 14급 이걸 우리가 보통 경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해 급수가 12급에서 14급. 자, 이런 경우는 우선 보상하게 되죠. 근데 무조건 다 우선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보상하게 되는 차량에 해당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해당되지 않는 거 찾는 겁니다. 1번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 얘는 우선 보상을 하는데 이륜 자동차를 포함한다. 이륜 자동차는 우선 보상 대상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 관리법이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 여기 이륜 자동차 제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가 바로 우선 보상하게 될 차량에 해당이 됩니다. 이 문제는 잘 이렇게 나왔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 헷갈리시게 되면 자, 1번하고 4번 지문이 똑같은데 하나는 포함, 하나는 제외죠. 그죠? 네. 요렇게 여러분께서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뭐, 요렇게 생각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7번 문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17번 문제로 자주 나오죠. 틀린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뺑소니차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를 보장 대상으로 합니다. 2022년 1월 28일부터는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도 보상이 되게끔 일종의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외하겠죠. 만약 보상받을 수 있다면 굳이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없겠죠.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관련 주무 정부 부처는 금융위원회가 아니죠. 이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부처에서 관련 주무 사항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도도 존재하는 것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7번까지 손해보험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문제 풀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